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현재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매매를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몇몇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이제 2024년 1월이 마감되는 이 월 마감이기 때문에 월봉이 이제 종가가 형성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또 시가로 형성되는 부분들이어서 월 말과 월 초에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시장에 엄청난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혹은 방향이 아예 하방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일 때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 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주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미국의 금리 결정, FOMC 금리 결정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까지 조기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이 버티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1월 달에 실적 시즌. 그렇죠? 이게 가장 주된 이유고요. 그리고 12월 달, 1월 달 그나마 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 금리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이제까지 시장을 작년에 상승시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흐름 봐서는 금리 인하는 하나의 그냥 이유가 될 뿐이긴 한데, 무튼 11월, 12월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기 금리 인하죠. 5월, 6월 달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1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1월 달에는 이제 사실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한 90%가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말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금리가 동결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하락을 겪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털리면 그 이후부터는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2월 달부터 해서 살아날 수 있다. 2월 중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 또 많이 있죠. 설이 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좀 조심히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월 달 전략은 좀 조심히 매매를 하자. 그리고 2월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때 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1월 달에 또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금리는 이제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2월 중순 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신상 델타테크라든지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쪽이 조정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급등을 했을 때 막 쭉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께, 자, 이제는 AI 이슈가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된 시점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때 제가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시장이 현재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는 전달드리지 못했고 저희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상부 개별 이슈 종목들이 앞으로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2월 7일에 이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미사이언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현대 BNG 스틸은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와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었죠. 자, 종가 베팅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일단은 지금 시기에는 짧게 단타 치는 시기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상보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빨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또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좀 짧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 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2번만 남겨주세요. 2번 남겨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리고,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짧게 신성 델타테크 대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뭘까요? 우리가 피하는 구간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였냐면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 7500원 깨자마자 투매 나왔죠. 쭉 밑으로 떨어졌죠. 한 4~5% 정도 이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은 보통 이런 지지 라인을 깰 때입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이라고 하게 된다면 큰 흐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박스권 안에서도 이렇게 투매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짧게 5분봉으로 보게 되면 결국 거래가 많이 터졌던 위치, 자 여기 78,500원부터 해서 81,200원 이탈하니까 결국 투매가 나오죠. 거래가 많이 터진 만큼 매물도 많이 쌓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익절 및 손절 매물들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간들에서 투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오늘 막판에 신성 델타테크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 구간들을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은 결국에는 현재 위치에서 어디? 대략 89,000원에서 88,500원 사이들. 자, 요렇게 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죠? 급락이 필연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서서 거래됐던 거래가 그 다음으로 많았던 구간들이 딱 어디? 하단 구간 85,000원 구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84,800원에서 85,000원까지 자 이렇게 먼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84,800원에서 85,000원까지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갭이 만들어졌던 하단 구간들을 이탈하게 된다. 82,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8만원에서 79,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84,800원에서 85,000원 사이들 1차적으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들을 지켜준다. 자 그렇게 된다면 2차 목표가 8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82,500원짜리들 또 이탈한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편이 좋고요. 난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8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종가 베팅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 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걸 매매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